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한 유치원에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확진된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 여수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이 유치원 원생 11명과 초등학생 4명, 선생님과 학부모 등 총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유치원 건물은 폐쇄됐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접촉자 65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확진된 여수 295번 A씨를 통해 유치원에 코로나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제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전파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심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확진자들이 다른 초등학교와 일대 학원을 다닌 것을 파악하고 교육시설 내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천초등학교 학생 가족과 접촉자 여러분께서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피서철을 앞둔 여수시는 내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리 상품을 내가지고 많이 판매도 되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단계가 격상되다 보니까 많은 환불 요구라든가 이번에 안 풀었어야 돼. 안 풀고 잘 잡혔는데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우리 같은 경우. 방역당국은 지역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타 지역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 쉼터 26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냉방비와 수리비 예산 18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 17만 3천 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재난도우미를 선정했으며 119 폭염 구급대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모두 42명으로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달 초 정부로 이송됐으며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어제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등 사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여수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던 대형 화물 트레일러가 시민들과 차량을 덮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몇 달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던 곳인데요. 시민들은 교통시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고 차량을 실은 화물 트레일러가 빠른 속도로 달려 내려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들이받고 곧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도 덮칩니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쯤. 이 언덕길을 내려오던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9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신호 받고 있는데 사이드 울린 줄은 막 차고 내더만 저 차를 들이받고 나 차 일이 문제 없어요. 네, 신호 대기하고 있었지. 완전히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내려왔거든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살 A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또 다른 9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거리 미화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물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는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사거리에서는 지난 3월에도 직진하던 4.5톤 화물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건물을 들이받고 난 다음 멈춰선 건데 역시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내리막길 사거리는 사고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횡단보도까지 만들어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이번에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사거리 신호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좀 안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횡단보도 신호, 하필이면 횡단보도 신호 때 불과 넉 달 만에 반복된 화물차 브레이크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오전 발생한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해 여수시가 상황 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상황 판단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서강동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사망함에 따라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장례와 보험금 지급 등 보상 방안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자 회사 측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지난 2월. 협력업체 직원 51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46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여러 측면을 검토해 납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관행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아마 현대제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충남 당진 공장 등 다른 곳에서도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공장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직원 15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라 굳이 자회사로 들어갈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노조는 10년 넘게 불법 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조장한 사측이 지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불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찰이 더 중요하다는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천공장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불법 파견 문제를 불러온 원인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상식이지만 병원이 찾아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외딴 섬 주민들 이야기인데요. 병원선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다도해 낙도를 순회하는 병원선 전남 512호가 무태서 멀어집니다. 목포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신안군 사치도로 향합니다. 당초 진도군 조도면에 낙도 2곳이 진료 예정지였지만 기상 악화로 방문지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또 일기예보를 항상 청취하다 보니까 안 좋아질 게 진로가 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는 좀 예정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사치도 앞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선에 실린 작은 배가 1km를 달려 사치도로 향합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낙도의 선착장은 병원선의 접안을 허락하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작은 배가 병원선과 섬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동이 편치 않은 고령의 섬 주민이 배를 오르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
파도가 이는 날은 더욱 위험천만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항상 있죠.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하실까 봐. 병원선 전남 512호의 의사는 의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 3명. 사치도 주민 7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병원선 진료를 기다립니다. 속 아프거나 이럴 때는 관절약 드시지 마세요. 수십 년 바닷일과 농산일로 안 아픈 곳 없는 삭신에 붙일 파스는 기본. 처방된 약이 주민들 손마다 한 봉지 가득입니다. 배를 타고 큰 섬으로 다시 육지로 오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병원 문턱 밟기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병원선이 주치의입니다. 약도 주고 약 먹으면 효과도 있고 그렇게 좋아요. 의료기관이 없거나 취약한 전남의 167개 섬에서 병원선 진료를 받는 주민이 매년 연인원 2만 명 이상. 1년 365일 중 216일을 항해하는 병원선의 진료 일정은 언제나 빡빡합니다. 닻을 내려도 파도 따라 밀리고 넘실대는 병원선에서 치아를 치료하고 침을 놓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아요. 약간 진료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배를 계속 타야 되니까. 전문의를 배치하는 건 매년 희망사항이고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병원선. 전남 2척을 비롯해 인천과 충남, 경남 등 국내에서는 모두 5척의 병원선이 서해와 남해 260여 개 외딴섬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